그날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일하고 있을 시간이기도 했고,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은 문자를 남겨도 전화는 안 걸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껐는데 불현듯 깨달은 거죠. 아, 일하고 있을 시간에 왜 자꾸 전화를 하지? 순간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구급대원이 받더라고요. 그 남편분 상태가 위중하세요.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숨까지 달달 떨려올 정도로 무서웠어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어요. 막노동꾼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제가 남편이 당시 일하던 공사장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저랑 같은 나이에 건설 현장 노동자였죠. 병원에 도착했는데 남편에게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O형이에요. 혹시 저는 안 될까요? 남편분은 RH- 혈액형이세요. 네? 일단 두 분의 혈액형도 다른데다 보호자분은 RH+ 혈액형이네요. 일단 병원에 있는 걸로 수술은 시작하신다는데 혹시 환자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같은 혈액형 없을까요? 순간 당황하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아, 그게 우리 남편은 그때였어요. 저기 웬 여자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호사도 놀랐어요. 아, 네.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지. 간호사가 저를 보기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환자분, 어머니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혈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간호사는 남편의 어머니인데도 알아보지 못한 저를 이상하다는 듯 봤지만 일단 수혈부터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어머니라니, 그것도 갑자기 병원에서 나타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경을 헤맨다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위기부터 넘기고 얘기를 나눠보자 싶었죠. 다행히 남편의 수술은 안전한 가운데 끝났고 저는 남편의 친모라는 그분께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그분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갑자기 뵙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우연인 건가요? 남편의 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우연일 순 없겠죠? 혹시 지켜보고 계셨어요? 네. 네? 그런데 왜 지금껏 아는 척을 안 하셨어요? 찾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을 거예요. 아, 그런데 왜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안해서요. 감히 어떻게 아들 앞에 고개를 들고 나타나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와주셨잖아요.
저는 결국 울었고 그분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울지 말아요. 혈액은 내가 언제든 줄 테니까. 일단 남편분 회복할 때까지는 곁에 있을게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남편이 회복할 때까지라뇨? 내가 엄마라고 떳떳하게 드러낼 입장은 아니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도 좋아할 거예요. 꼭 곁에 있어주세요. 남편이 회복하고도 덜 외로울 수 있게.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엄마라는 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자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정체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남편은 점차 의식을 회복해 갔어요. 그렇다고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현재로서는 언제고 다시 쇼크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출혈이 워낙 심했고 지금은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일단 수술이 마무리되자 남편의 친어머니는 연락처 하나를 주신 뒤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어난 남편은 자신이 누구의 피를 받은 건지도 알 수 없었죠.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나 특이혈액형인데 수술 어떻게 했어? 출혈도 많았다는데. 아, 그게 병원에 있는 것도 있었고. 그걸로 됐어? 모자르긴 했지.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지? 당신 친어머니가 오셨었어. 남편이 믿기지 않는 듯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는 몰라. 우리 결혼하고 나서 당신을 찾으신 모양이야. 몰래 지켜보고 계셨나 봐. 뭐? 날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친인척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랬지. 그래도 당신을 살려주셨어. 나랑 같은 혈액형이었구나? 그랬나 봐. 자기는 원망스러운 분일 수 있겠지만 나는 감사해. 그래도 필요할 때 당신을 살려주셨잖아. 남편이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럼에도 다행히 큰 충격을 받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수록 친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그냥 수혈만 해주고 가신 거야? 연락처 주셨어. 필요하면 또 연락하라고. 필요하면? 그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언제든 와주시겠다는 뜻이야. 근데 왜 그냥은 안 오는데? 내 친엄마라며. 당신한테 면목이 없으신가 봐. 그렇다고 그냥 피해? 찾아놓고도 몰래 염탐만 하고? 아무래도 당신을 고아원에 보내신 분이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얼마나 미안했는데, 고아인데다 막노동하는 나랑 결혼이라니. 집안에서 반대도 당연한 거잖아. 끝내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집에서는 대학 등록금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대학 졸업 1년을 앞두고 학교를 휴학하게 됐죠.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식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냥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혼인신고하는 걸로 대신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가난하고 볼품없는 남자를 택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남편과 있으면 내가 나로 사랑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늘 공부 잘하는 자식, 잘난 자식만 자식 취급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더 엘리트 의식에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 인부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지 않아? 땀 냄새. 창문 열어야 하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놓고 인상을 쓰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분들의 땀이 값지게 느껴졌달까요? 그러다 남편을 본 거예요. 나이 많은 인부들 사이에서 싹싹하게 커피도 챙겨다 드리고 빨대도 챙겨다 드리고 분주히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묻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티슈 더 있을까요? 네, 그럼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채워놔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땀을 많이 흘려서 많이 갖다 썼어요. 공사하는 건물 회장님이 커피 사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좀 민폐죠? 민폐라니요. 여기는 누구든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 카페가 뭐라고 민폐식이나 들겠어요. 편히 쉬다 가세요. 어쩌면 첫눈에 반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막노동을 하면서도 대학 갈 준비를 성실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러다 저랑 결혼하는 바람에 남편의 꿈도 좀 유예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늘 제가 대학을 휴학한 걸 가장 미안해했죠. 나 때문에 대학도 졸업 못하고 내가 얼른 돈 벌어서 대학 마저 다니게 해줄게. 나도 돈 벌어서 우리 신랑 대학 보내줄 거야. 진짜? 우리 서로 대학 보내주는 거야? 그렇지. 부부니까 일심동체. 그렇게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필 우리 신랑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수술은 잘 받았으니 감사하다 했는데 남편이 자꾸 친어머니를 찾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갈까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남편 좀 한번 보러 와 주실 수 있어요? 네? 남편이 섭섭해해서요. 내 얘기 했어요? 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친어머니께서 혈액 주신 거잖아요. 날 원망하진 않나요? 화는 나 있죠. 근데 자꾸 얘기해요. 어머니가 궁금한 모양이에요. 내심 기다리는 눈치인데 와주시면 남편이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주 잠깐 대답이 없던 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갈게요. 정말요? 네. 다음날 약속대로 남편의 친어머니께서 병원에 오셨어요. 자기 친어머니를 본 남편은 의외로 친절하게 굴었어요. 좀 앉으세요. 제 앞에서는 엄마 얘기만으로도 퉁명스럽게 반응하던 사람이 평소 하던 대로 친절해지더라고요. 반가워요. 네, 보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왜 버리셨어요? 버린 건 아니고 맡긴 건데 데리러 오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내가 미안해요.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라고 살짝 자리를 비켜줬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말씀 다 나누셨어요? 네, 저는 이만. 벌써 가시게요? 식사하고 계실래요? 저도 먹어야 해서요. 아니에요.
나는 얼른 가야죠. 혹시 혈액 필요하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아, 네. 저기 그리고 네? 조만간 사람이 하나 올 건데 아들 신분증이랑 서명이 필요해요. 그게 누군데요? 아, 그게 그때 보면 알 거예요. 꼭 좀 준비해서 서명하게 해줘요. 네? 그럼 나는 이만. 친어머니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가셨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뭐라고 했어? 여보, 응?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니야. 남편은 멍하니 그렇게 말했고 저는 다급히 남편의 친어머니라는 분이 나간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정문 앞에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부르려는데 택시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다급히 택시를 잡고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저 앞에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앞선 택시가 선 곳은 낡은 요양원 앞이었어요. 설마 여기서 지내시는 거야? 그분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분이 한 병실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낡았던지 복도에 서 있는데도 안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혈액이 필요해서 간 건 아니고 보고 싶다고 해서. 근데 뭐 내가 간다고 해결이 되나? 어색해서 혼났어. 분명 남편의 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고생했네. 나도 너 필요할 때 꼭 수혈해 줄게. 됐어. 내가 뭐 그런 거 바라고 하나. 보험은? 얘기하고 왔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보험? 제 목소리가 들렸을 리 없는데 순식간에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병실 문에 점점 더 귀를 가까이 댄 그때였죠. 아이고 머니나. 남편의 친어머니라던 분이 문을 여셨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분은 또 누구고요? 네? 그게요. 우리 남편 친어머니 아니세요? 예? 남편의 말대로 물어본 건데 그분이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우리 남편 친어머니라면 이렇게까지 놀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 좀 실례할게요. 실례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기대앉은 분을 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분을 보며 묻자 그분이 당황한 얼굴로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누구시냐고요? 두 분 대체 누구세요? 저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나가서 나랑. 남편의 친어머니라던 분이 저를 데리고 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침대에 계시던 분이 그러지 말라는 듯 손짓하시더라고요. 와서 좀 앉아요. 꼭 남편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친어머니라던 분도 병실 문을 닫고 들어오셨어요. 저기,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요. 네?
두 분 다 동시에 놀라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대요. 자기가 뭘 물어도 자꾸 휴대전화로 뭘 보내는데 그걸 보고 대답하는 것 같다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 남편이 눈치가 빨라요. 고아로 자라 늘 눈칫밥을 먹고 살아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침대에 기대 앉아있던 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분은 누구세요? 결국 남편의 친어머니라던 분이 시인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친어머니세요. 네? 내가 아니라 저 친구예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당황했던 건 침대에 기대 앉은 분이 우리 남편이랑 너무 닮아서였어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분을 본 뒤 친어머니라는 분을 보니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흐느끼고 있는 분을 보며 묻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해요. 사실대로 말 못해서.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한 채 의심도 못했어요. RH- 혈액형이 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혈액형이 같으셨잖아요. 우리가 혈액형이 같아요. 두 분이요? 네. 흐느껴 울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더니 저를 보셨어요. 우리는 공장에서 만났어요. 서로 친구신 거예요? 그렇지. 하루는 이 친구가 자기 혈액형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내 아이가 위급할 때 수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랑 똑같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 듣고 펑펑 울었어요. 실은 내 아들도 나랑 같은 혈액형인데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애를 고아원에 맡긴 얘기를 한 순간일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친구분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친구 가슴 아픈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관두고 사라진 거지. 아무래도 이상해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더라고. 자기가 혈혈단신인 거 알고 내가 도움이라도 줄까봐 숨었던 거지. 속이 터져서 당장 친정 어딘지 말하라고 다그쳤는데 애가 말을 해야 말이지. 결국 또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냈죠. 친정 도움 받으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 왜요? 집안 망신이라고 쫓겨났어요. 네? 내가 애 아빠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덜컥 애를 가졌거든. 우리 남편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 인간. 날 속여서 총각 행세하고 나랑 사귀었어요. 잘 사는 집 아들이었고 친정에서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애 가졌다고 하니 그 사람 안색이 싹 바뀌더라고. 애를 가지면 어떡하냐는 거야. 자기는 이미 가정이 있고 애도 둘이나 있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장 황당했지. 그때부터 애 낳지 말라고 나한테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나는 혼자라도 낳아서 기르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온 아이니까 내가 낳아서 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랬더니 자기 본처까지 동원하더라고. 어떡해요?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날 쫓아내셔서 친구 집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와서는 내 머리채를 잡아뜯고 당장 애를 어떻게 해라 마라 난동을 피우는데
경찰까지 왔었어요. 친구도 더는 못 숨겨주겠다고 하고 나도 민폐라고 생각해서 한밤중에 짐을 챙겨 나왔는데 그때 알았지. 이 세상에 남은 건 나랑 우리 애 둘뿐이구나. 그래도 친정에 한번 가보긴 했지. 혹시나 해서. 근데 엄마가 월세방 하나 얻을 정도의 보증금을 챙겨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다. 2번 다시는 친정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 아프다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고집은 결국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설득하셨잖아. 고향 근처 병원으로 가자고. 안 가신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내 아들도 못 찾았는데. 계속 남편을 찾으셨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몰라서 찾았어요. 그런데 왜 직접 안 오셨어요? 거동이 힘드신 거예요? 무서웠어요. 나는 지금도 사실 무섭거든. 그 인간이 어디서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아들을 찾아내서 해코자 하려는 건 아닌가 하고. 사실 내가 해야 하는 건 딱 하나였거든. 그게 무슨... 설마 아까 말씀하신 보험이요? 그래요. 내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아들로 하고 싶었어요. 아들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친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누가 올 거라고 신분증이랑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미안해요. 그때 생명보험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근데 뭐 이미 의심받고 있었네. 하긴 혈육을 어떻게 속여. 딱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았겠지. 우리 남편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친엄마라고 했더니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나 때문에 내 친정도 찾고 어쩌고 하더니 실력이 늘었더라고. 네가 입을 하도 꾹 다물고 있는 바람에 내 실력이 늘었지. 근데 뭐 네가 꾹 다물고 싶어 담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고아원에 보낸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있었죠. 처음에는 애를 데리고 도망쳐서 혼자 키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고아원에 잠시 맡기겠다고 했는데 데리러 가질 못했어요. 그날 그 일 이후로. 그날 그 일 이후요? 시어머니께서 또 눈물을 훔치셨어요. 애를 고아원에 맡긴 뒤로는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일을 안 하면 맡기고 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거든. 하루라도 빨리 내 자식 데리고 살 생각만 했어요. 고시원에 살면서 집값도 아끼고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 끝내고 왔는데 고시원 앞에 애 친부가 와 있더라고. 어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보자마자 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애를 고아원에 보내놓고 매일 밤을 울었는데 그때만큼은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거 나요. 놔! 놓긴 뭘 놔? 애 어딨어? 내 애를 왜 당신이 찾아? 내 자식이잖아. 네가 내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본처가 시키든 당장 애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우리가 키워줄게. 그러니까 내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본처가 뭐라고 했었는지 다 기억해. 뭐라고 했는데? 애 낳았다가는 당신네가 데리고 가서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 내가 다 기억해. 뭐? 당황하는 거 보니 맞네. 데리고 가서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지? 너 아주 내 매운 손맛을 잊었지? 그날 시어머니는 기절할 정도로 많이 다치셨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더라고. 사람들이 신고해서 겨우 갔다고 하는데 도망쳐야 했어요. 내가 거기 있다가는 내 아들을 근처 고아원에 맡긴 것까지 들킬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때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시 자리 잡고 돈을 벌려니까 또 시간이 들더라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나랑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밥은 안 굶는 고아원이 낫지 않을까? 행여 내가 데리고 왔다가 친아버지라는 인간이랑 마주쳤다가는 험한 꼴만 보게 될 텐데, 차라리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요. 그 후로 그분은 애 친아빠, 그 후로도 한 번 더 나타났어.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지. 그러니 내가 애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도 없었어.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데리고 갔다가는 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을 보호하려고 고아원에 두신 거네요? 시간이 흐르면서는 입양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시어머니의 지난 이야기를 듣던 그때였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분 위독하세요.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혈도 필요해요. 놀라서 두 분을 번갈아 보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손목에 꽂고 있던 링거를 빼시더라고요. 내가 할게요. 갑시다. 요양원에서는 만류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거라도 아들에게 줘야겠다며 따라 나섰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수혈을 못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고, 남편이 눈을 떴을 땐 그 옆을 시어머니께서 지키고 있었어요. 눈을 뜬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묻더라고요. 여보. 여보. 정신 들어? 이분은 누구야? 순간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닌 줄 알았어? 네? 내가 속이려고 해도 우리 아들이 안 속네.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결국 우셨고 저도 꺼이꺼이 울었어요. 남편이 진짜 친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널 키워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남편은 화가 난 듯 했어요. 가짜 친어머니에게 친절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예요? 고아원에 버려놓고 왜 훔쳐보고 있었어요? 뭐라도 해줄까 해서. 이제와 뭐라도 해주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맞아. 이 말이 다 맞아. 고아원에는 왜 버렸어요? 네? 버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맡긴 건데 데리고 올 형편이 못했어. 형편? 형편이 중요해요? 가족이면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다 오라. 그래놓고 피만 주면 다예요? 올 거면 정직하게 오던가. 왜 딴 사람을 시켜서 엄마 신용을 해요? 따져 묻던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수혈은 그분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내 친구야. 혈액형이 같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봐 일부러 눈앞에 안 나타난 거예요? 이런 내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조금만 진정해. 너 흥분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대체 왜 왔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온 거냐고요? 결국 남편은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정되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필요할 때 연락 줘. 연락 드릴게요. 어머니도 가서 좀 쉬세요. 그래. 미안하다. 괜히 내가 기다리는 바람에. 괜찮을 거예요. 엄마 만나서 처음으로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 몸도 마음도 다 아픈 거니까 너무 개념치 마세요. 다시 눈을 뜬 남편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도 시어머니였어요. 그 여자는 갔어? 어머니도 쉬셔야 하니까. 아픈 아들을 두고 자기 쉬겠다고 갔다고? 투정 부리고 싶은 남편의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은 말해줘야겠더라고요. 여보, 어머니도 아프셔. 뭐? 어머니도 아프신데 아들이 엄마를 찾는다고 하니까 결국 나서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청 아프신가 봐. 그래서 친구분한테 부탁했대. 당신한테 수혈 좀 해달라고. 그게 말이 돼? 아무리 아파도 본인이 직접 엄마라고 했었어야지. 무서우셨대. 뭐가? 내가 엄마 노릇 해달라고 할까봐 무서웠대? 아유, 진정해. 당신 이러다 또 기절해. 나 무서워. 당신한테 나는 안 중요해?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찾은 듯 했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당신 건강부터 생각해. 지금부터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진정하기. 알겠어? 진정할게. 친아버지께서 쫓아올까봐 무서우셨대. 뭐? 나한테 친아버지가 있어? 응. 저는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고,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엄마를 만났다는 거야? 그랬나 봐. 집이 좀 살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고아원에 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여기셨나 봐. 어머니도 어린아이였으니까 많이 무서우셨을 거야. 혼자 그 세월을 다 견뎠다는 거야?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셔. 지금 어딨어? 낡은 요양원에 계시더라고. 낡은 요양원? 그때였어요. 누군가 병실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어머니 대리인으로 온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대리인으로요? 네.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 아드님을 지정하셨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두 분이 모자관계가 아니셔서 아드님의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보험 얘기만 하셨는데요. 보험 측에서도 조만간 방문할 거예요. 의뢰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가 많이 위독하신가요? 의뢰인 건강 상태를 동의 없이 말할 순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해두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낡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상속 재산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상속 재산은 꽤 되십니다. 네? 근데 왜 낡은 요양원에 본인을 위해선 돈을 거의 안 쓰시며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왔어요. 아드님이 이걸 얼른 받아주셨으면 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뢰인의 마음에 있는 부채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고아원에 맡겼고 데리러 가지도 못한 어머니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전혀 안 사셨어요. 아드님이 받아주시고 이제라도 좀 좋은 요양원이라도 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요. 변호사가 저를 보면서도 말하더라고요. 여보. 저도 남편을 설득하는 눈빛을 보냈고 남편은 바로 재산 내역을 확인하더니 당황해했어요. 대체 왜 이 정도의 돈을 갖고도... 당신 혹시 어머니 계신 요양원 가본 거야? 당신이 어머니 친구분 보고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 한 날. 많이 낡은 곳이었어? 나도 옮겨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남편은 결국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남편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됐어요. 그러나 남편은 내내 굳은 얼굴로 말이 없었죠. 여보, 속상해?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대? 좀 잘 살지. 이러면 내가 원망할 수도 없잖아. 막말로 어떻게 믿어? 날 고아원에 맡긴 건지 버린 건지. 그러면 우리 고아원에 확인해 볼까? 확인? 당신 몸 좀 나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물론 남편은 그 확인 없이도 이미 친어머니의 존재에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 보험 설계사가 와서 시어머니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남편으로 변경까지 하고 나자 남편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인 거야? 나한테 해주려는 게? 자기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아무리 아파도 연락은 할 수 있잖아. 꼭 남처럼 변호사 보내고 보험 설계사 보내고. 이게 뭐야? 나랑은 끝까지 모자지간으로는 안 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낡은 요양원에나 있고. 그날 당신이 어머니 보고 너무 흥분했잖아. 무서워서 못 오시겠대. 당신 또 상태 안 좋아질까봐. 핑계잖아. 자기가 안 쓰고 모은 돈 줬다 이거잖아. 그러고 보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나 해서요.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뵈러 갔어요. 시어머니 안색이 전부 다 환해지셨더라고요. 다 처리됐더라. 이제야 마음이 놓여. 아들한테 재산 다 주셔서요? 마침 어머니 친구분도 오시더라고요. 왔네. 내 아주머니. 잘 됐다. 나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밥 먹자. 잠깐이나마 남편의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아주머니의 솜씨는 대단하셨어요. 다 맛있어요. 병원에 있느라 집밥도 못 먹었겠네. 그림의 떡이었죠. 절차는 다 됐다며? 네, 근데 궁금해서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는지. 사실 남편은 속상해해요.
저도 그렇고요. 아니, 왜? 엄마가 재산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많은 재산을 갖고도 이렇게 낡은 요양원에 계시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셨고 아주머니도 덩달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친정에서 남겨준 거야? 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좀 받았어. 그러면 일부라도 어머니가 쓰시지. 나는 친정에도 죄인이지만 내 아들은 아니잖아.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며 산 걸 생각하면 아들 몫이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있는 마음의 빚을 갚으신 거겠지만 나는 내 아들한테 갚은 거지. 부모라는 게 참 그래. 나도 잘한 건 없는데 어려서 그저 고집만 피웠는데도 자식 앞에서는 늘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도 안 쓰셨어요? 니들이 써. 바로 상속해 주려고 해. 네? 바로요? 생전에 상속하는 걸로 하려고. 네 남편 때문에 너도 일도 못하는 것 같고 병원비도 써야 하고. 어머니, 남편이 보고 싶어 해요. 나를? 투덜거리지만 매일 찾아요. 꼭 엄마 잃은 애처럼. 내가 투정 듣는 건 겁나지 않아? 근데 애가 악을 쓰니까 자꾸 상태가. 제가 저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봐도 괜찮으려나? 어머니 몸만 괜찮으시면 한 번씩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해. 나 차도 있어. 아주머니 감사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보험 설계사 올 거니까 신분증 준비하고 서명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 소리만 덜컥 해버렸지 뭐야. 해놓고도 아차 싶었어. 친엄마도 아닌데 연기하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결국 시어머니는 다시 용기를 내 남편 병원에 와주셨고 남편은 말없이 시어머니께서 까주시는 과일을 받아 먹었어요. 잘 익었던데 맛있어? 네. 그렇게 물끄러미 자기 엄마를 보다가 묻더라고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사셨어요? 그럼 먹었으니 살아있지. 좋은 쌀, 좋은 거 안 드셨죠? 그런 건 못 먹겠더라고. 자식도 못 키운 애미가 그런 걸 어떻게 먹어? 건강을 챙기셨어야죠. 나랑 영영 안 볼 생각이었어요? 네 아버지한테서 널 보호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그랬을 거야. 뭐가 무섭다고요? 이제는 내가 더 힘세요. 지금 보니까 그렇긴 하네. 제가 얼른 나와서 지켜드릴게요. 순간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뭐? 내가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건강해지세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시어머니는 결국 우셨고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한 달 정도 재활하면 나갈 수 있겠나? 근데 무리하지 마. 어머니도 괜찮으셔. 내가 자주 찾아뵙잖아. 엄마가 주신 걸로 집부터 구하는 건 어때? 우리 집? 아니, 엄마 집. 어느새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당신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어머니 집은 한 채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엄마 돈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뭐? 지금껏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혼자 사셨잖아. 당신 어머니가 주신 걸로 나 카페 차려준다며. 그렇지. 그러면 꼭 서울에 안 살아도 되잖아. 한적한 교회로 나가서 살자. 풍경 좋은데 카페 열면 장사 잘 될 거야. 몸 회복하는 대로 당신도 나랑 같이 카페 하면 되잖아. 생각만 해도 꿈만 같다.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살자고? 한적하고 공기 좋은 주택 얻어서 같이 사는 거 어때? 나는 그러고 싶어. 나도 어머니처럼 친정에서 내쫓기네잖아. 당신 대학은? 교회라고 해도 요즘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서울 근방인데 뭐. 그런가? 그러니까 당신이 얼른 낫긴 해야 돼. 나 학교 갈 땐 당신이 카페 봐야 하니까. 나 졸업하고 나면 당신이 대학 가는 거다. 진짜 꿈만 같다. 우리가 이걸 현실로 얘기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다 어머니 덕분이야. 우리 둘이 벌어서도 결국 하게 됐겠지만 더 일찍 할 수 있게 됐어.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사실지 모르잖아.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나야 좋지. 당신이 고생할까봐 걱정이지. 그럼 당신도 오케이인 거지? 나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 고마워. 수줍게 고맙다고 하는 남편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니께 달려갔죠. 뭐? 나랑 같이 살겠다고? 제 말에 아주머니께서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어머, 야, 세상에 너무 잘됐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 안 돼. 그 말도 안 돼. 난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돈이 2배로 들어요. 뭐? 아니 왜? 어머니 집도 따로 마련해야 하니까요. 저 이제 카페 차려서 운영할 건데 아이라도 생기면 누가 봐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친정에서 미혼탈 박히고 쫓겨났다고요. 아이? 네. 저 대학교도 마저 다녀야 하는데 남편이 혼자 카페 운영을 잘할지도 모르겠고. 애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카페는 나도 잘 모르는데. 야, 뭐가 걱정이야. 네가 지금껏 일 못한 적 있어?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 아주 너 말년에 복 받았다. 이제부터는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야겠어. 지금껏 못한 애들 뒤치다거리 다 하려면 네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맞아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애들도 참. 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나 혼자 살다가 잘못될까봐. 같이 살아요, 어머니. 우리 남편도 엄마랑 살아봐야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좋은 부모 되죠? 부모? 네, 저희 아이 둘은 낳을 거거든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이래서 안 나타나려고 한 건데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분명 저희가 더 짐일 테니까. 뭐?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3달 뒤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남편이 퇴원하고 2달 만이었죠.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나는 살림도 별로 없고 작은 방 하나면 되는데
이 집이 방이 다 큼직큼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집 많아요. 침대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내가 무슨 화장할 일이 있다고. 어머니, 사실은 아직 많이 젊으시잖아요. 건강 되찾으시면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셔야죠. 하긴 애들 태어나고 하면 너희들 바쁠 테니까 내가 할 일이 좀 있겠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디 건강해지세요. 꼭. 근데 제가 너무 시어머니 부려먹는 악덕 며느리 같아요? 악덕 며느리를 가장한 착한 며느리지. 아픈 시어머니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거잖아. 그냥 돈 받고 정 안 되면 작은 집 한 채 해주고 말아도 될 텐데. 내가 그 속을 왜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어. 좋은 여자는요. 무슨. 제가 남편한테 짐이었죠. 대학 졸업도 안 하고 덜컥 시집 오겠다고 해서 남편 꿈도 지연되고. 꿈? 네. 남편이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 입시 공부를 했더라고요. 대학 갈 생각이구나? 네.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내가 더 기운을 차려야겠다. 그렇지? 시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신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를 걸으면서 운동도 하시고 꼭 저희 대신 살림을 다 맡아서 하실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덕분에 저는 카페 개업 준비를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끓이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신 거예요? 너희 좋아하는 고기도 좀 구웠다. 제가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요. 천천히 와도 돼? 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해. 심지어 병원에서 왜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했다니까. 죄송해요. 제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남편이랑 둘이 잘 다녀오셨죠? 시어머니께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재밌었어. 어머나,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앞으로도 두 분이 쭉 다니세요. 아니야, 너랑 가는 것도 좋아. 아니, 나 혼자 가도 돼. 너희들 바쁘면 같이 갈 거 없어?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도 늘 혼자셨잖아요. 행여 남편 친아버지가 나타나도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친아버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람이 갔다는구나. 네? 네 남편 친아버지. 부고장이 왔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해야죠. 말하라고? 네. 남편도 알아야죠. 장례식장에 가라고? 그건 남편의 선택이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바로 양복을 입었어요. 가야지. 정말 갈 거야? 내가 얼마나 잘 커는지 보여줘야지. 남편이 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너 혼자는 못 보내.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데. 결국 둘이 같이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담담한 표정들이더라고요. 어땠어요? 다들 그냥 묵묵하더라. 정말요? 아, 저도 가고 싶었는데. 홀몸도 아닌 애가 장례식장에 어떻게 가? 안 되지. 인사 잘 드리고 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곳이 장례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남편 표정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 일은 잘 넘어갔나 보다 했는데 카페를 개업하고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이 카페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첫째 아들입니다. 아, 네. 저는 둘째 딸이고요. 장례식장에서 뵀죠?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만약 장사 방해하려고 오신 거면 그냥 용납 못해요. 여긴 제 아내 가게니까요.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두고두고 후회하셨어. 네? 너한테 좀 잘할 걸 그랬다고 미안해 하셨어. 우리 어머니도 너무했다고 하시더라. 아버지한테 속아서 널 가졌다는 얘기를 못 믿으셨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너희 어머니 말이 맞다고 실토하셨고. 아버지 가시는 길에 와줘서 고마워. 카페 개업한 건 우연히 알게 됐어. SNS에서 너희 카페 홍보글을 봤거든. 네 사진 보고. 잘 오셨어요. 커피 좀 드시고 가세요. 저기 이거. 그러면서 남편의 의붓형이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개업 축하금이라고 생각해 줄래? 받아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2번 다신 안 올게. 근데 그냥 한 번은 인사하고 싶었어. 나도 한 번은 동생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괜히 뭉클해서 더 보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서야 그러셨죠. 그 여자한테는 내가 죄인이 맞지. 아무리 몰랐어도 자기 인생에 떨어진 폭탄 같았을 거야. 어머니는 최대한 도망쳐 사셨잖아요. 실은 그렇게 내 나름 죗값을 치렀던 걸지도 모르지. 내 아들만 고생했지. 그래, 애들이 무슨 죄겠니? 그럼에도 아버지로 이어진 자식들끼리 화해 아닌 화해를 했다는 게 뭉클하신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다시 본 적은 없었지만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어머니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어머니 대신 우리를 먼저 찾아왔던 친구분도 종종 오시고요. 저도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후로는 남편이 카페 일을 하며 입시 준비를 했고요. 남편이 수능 시험 보러 가던 날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아들, 나이 먹어서 머리가 덜 굴러간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엄마,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아들한테 악담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란 뜻이야. 저 잘 볼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갈 거라고요. 그러다 무리할까봐 그러지. 모자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수능 시험장까지 바래다 줬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씩씩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울컥하고 말았네요.